먼저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신현수 민정수석은 자기는 직무수행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그 자기에 대한 진퇴는 대통령의 몫이다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일임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일임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봉합이다. 뭐 그렇게 다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상당한 윤석열 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의 그 좀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저부터 할까요? 예. 일단 신현수 수석이 저는 사실 안 돌아올 거라고 봤는데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긴 담았는데 깔끔하게 다 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수 수석이 왜 감 돌아왔을까?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자신의 이거 사의 파동으로 인해서 이 자신이 만들었던 정권 자체가 정권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지금 상당히 치명타를 받는 거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행동으로 정권의 실패로 나갈 경우에는 이 패인에 대한 멍해를 오롯이 혼자 다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핀셋 인사가 상당히 어제는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현수 수석의 얼굴을 좀 체면을 좀 세워줬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복귀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뭐 지금 이 명분은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이 가면 영원한 해결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 휴전 내지는 미봉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신현수 수석이 이번에 그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반발했던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명쾌하게 모든 게 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청와대도 신현수 수석이 그러면 반발했던 이유는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그러니까 22일이죠. 22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했던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은 일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사람이 그럼 신현수 수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간의 소위 말해서 이러한 거의 감정적 대립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지금 그 여건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시즌 2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여건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7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난 뒤에 후임 총장 인선에도 상당히 민정수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러면 지금 과연 그 신현수석한테 맡겨놓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보선 정도까지는 일단 이 상황을 봉합하고 가면서 결국은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마 재보선 끝나고 난 뒤에 결국은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 말기쯤 돼서 새로운 총장 체제를 만드는 그 시점 되면은 결국은 새로운 민정수석에 의해서 이 마지막 정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시적이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게 대해서 어떠한 이 언급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 소장님 들어보시죠. 처음에 뭐 사의를 표명했을 때 다음 사람을 찾아보자 했고 뭐 그다음에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정리를 하고 기분 나쁘게 정리하는 쪽으로 굳어졌다가 이제 4.7 보선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건이 여러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니까 아마 저렇게 나가가지고는 데미지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박범계가 추미애가 되어버리는 부분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가라앉혀 가고 있는 윤석열의 또 지지도나 이런 부분을 다시 또 불을 지르는 이런 상태로 확전이 된 상태에서 보선을 서울에서는 좀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방침이 조기 지난다라고 해서 했지만은
뭐 앙금은 남아 있고,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라는 사람 전에 국정원 기조실장할 때도 대북 관련 각종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그만둬 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그 윤석열은 이제 4.7 재보선이 끝나면 이제 나름 정리 수순을 밟아가고, 뭐 임기가 남았지만 거의 식물로 만들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대선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신현수 수석 사표도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일시적인 봉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 차주영 교수하고 뭐 일맥상통하네요. 제가 볼 때는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좀 히든 카드였다. 지금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조국 혹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이 검사장 출신의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잘 조율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줬고, 그 전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그런 그 기대와 예견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는 뭔가 이 히든 카드로서 그 신현수 민정수석이 생각하는 바가 그 문재인 핵심층들과는 좀 달랐다는 것을 그대로 좀 반영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대통령 패싱이냐 논란까지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 정보들을 갖다 취합해서 보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 보고는 올렸는데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요일 날 부랴부랴 인사 발표를 해버렸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도 당연히 월요일 날 이 최후 조정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발표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번복을 요청했지만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과정, 과연 박범계,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역할, 이 프로세스를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박범계 장관의 어떤 오버 해프닝이었는지 아닌지, 또 심지어 어떤 이 일각에서는 이게 그 강경파들에 의한 어떤 그 박범계 장관 뒤에 있는 강경파들에 의한 어떤 밀어붙이기였다. 대통령을 뛰어넘는. 대통령과 좀 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대통령이 이 생각을 갖다가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청와대 그 국민소통수석은 통치행위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통치행위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좀 걸립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다시피 촛불 정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의 제일 큰 게 이 권위주의 타파, 반칙과 특권 타파인데, 이 통치행위라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늘상 쓰던 말이거든요. 통치행위로서 모든 것을 듣고 가고 모든 것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했던 건데, 다시금 또 통치행위란 말을 듣게 되니까, 그게 통치행위면 망명통치량이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가 좀 왔어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통 대통령, 솔직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 과정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상태로, 국민들이 전부 다 뭐 퍼즐 전문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이렇게 짜맞추게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만 되는, 저는 이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식을 빌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그 이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한 번이 좀 더 보태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알려진 거는 민정수석 패싱이었는데 지금 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해서 뭐 지금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식으로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어제 그러니까 22일 날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이 지금 인사 관련해서 자신이 뭐 이렇게 개입한다는 거 아예 개념조차 머릿속에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청와대 입장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과정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패싱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전달자의 역할은 해준 거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검찰청법에 있는 그 이 지금 인사 과정에는 민정수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패싱해도 사실은 그거는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뭐랄까 금도를 벗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비난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거는 진짜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행위거든. 그리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인사농단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청와대가 그러면 그 지금 이걸 침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이러한 의혹 자체는 그렇게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행위니까 그냥 이렇게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이 대목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 패싱 말고 대통령 패싱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2017년 1월달에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대통령 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24시간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야 밀실 정실 인사를 그러니까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기록을 남긴다였지 그러니까 밝힌다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신년 이후에 이렇게 좀 상당히 아까도 말했지만 지지율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 뭐야 또 다시 이렇게 좀 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게 황희 문체부 장관 이 임명이었어요. 예. 전문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그 본인의 여러 가지 그 본회의의 중요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참석 안 하고 가족과 이 외유를 해 관광을 떠났다는 이런 부분들 여타 부분들이 이거는 저는 비판을 받아들였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저희가 미들 리서치와 2월 10일자 조사에서도 임명 철회와 자진 사퇴가 56.8%입니다. 대통령 의사 존중이 36.5%고 그 반 이상이 거의 60% 가까이가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뭐 그거 받아들여서 인사 새로 한다고 뭐 문제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그 국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들을 줄 안다. 본인이 본래 경청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국민만 믿고 마지막 1년을 가셔야 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